안녕하세요. 한국이 낳은 향수 감별사 파리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틀 만에 3,000회가 조회수가 되면서 처음 유튜버 활동을 시작한 저에게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수 뿌리는 법을 가장 많이 물어보셔서 그런 향수 뿌리는 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거였는데 향수 뿌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면 전신을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향수를 뿌리면 안 되는 부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박에 뿌리시면 안 됩니다. 다들 맥박에 뿌리라고 방송이나 아니면 향수 관련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감별사라는 사람이 왜 맥박에 뿌리지 말라고 할까 궁금하시죠? 일단 궁금증을 뒤로 하고 이제 뿌리면 안 되는 부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뿌리는 방법적인 문제인데 뿌리고 비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귀 뒤쪽에다 뿌리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뿌리고 도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멀리서 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피 쪽에다 뿌리시면 안 되시고요. 머리 쪽에다. 뿌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하면서 뿌려야 되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에 이 맥박 부위에 뿌리시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핸드 샤워하러 항상 가죠. 음식점을 이용할 때나 하루에 그 외부에 있을 때는 핸드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향수는 30가지 향료가 섞여서 한 가지 향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향료가 날려가고 30분 후부터 미들노트, 또 이제 10가지 향료가 또 날아가고 3시간 후부터 베이스 노트, 잔향이라고 하는 그런 향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수분 또는 유분, 그래서 땀이 많은 사람이나 기름이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면 향이 오래 안 가고 계속 자주 뿌려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건조하신 분들은 향이 오래 가는 편이시고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핸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몸에서 나는 땀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얘를 씻겨 내려가면서 조향비를 흐트러뜨리겠죠. 그렇게 되면 향이 더 안 나겠죠. 그래서 그 맥박 부위에다 뿌리면 너무나도 잘 씻겨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맥박에 뿌려서 향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하면서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역치, 향이 균일하게 나면 향이 안 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치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뿌리면 실질적인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핸드 샤워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씻겨 내려가 버리면 실제 향수 중에 절반은 버리는 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뿌리시냐면 1cm만 위쪽에다가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전략을 하실 수도 있고 더 향이 오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많이들 뿌리실 때 멀리서 뿌리시죠.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유명한 명품관이나 이런 백화점에 가시면 거기서 꽤 오래된 5년, 6년 된 매니저분들도 공기 중에 뿌려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안 것만으로도 향수 분야의 준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더 좋아졌으니까요. 향수를 뿌릴 때는 시향제 뿌릴 때 최대한 가까이 뿌리시고 조금 뒀다가 향을 맡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안 그러고 공기 중에 분사를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를 깨끗하게 닦고요. 깨끗한 위에서 향수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린 데다가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불이 지금 이렇게 붙어서 없어져 가는 거?
향수는 불이 붙습니다. 네. 잘 붙습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자,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하얀색 분말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저희 폐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공기 중에 뿌리게 되면 이 얇은 30가지의 향료, 그 분말들이 우리 폐로 타고 직접적으로 다 닿게 돼요. 향수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묻어서 확산이 되는 게 좋은 거지 공기 중으로 해서 직접 해서 코의 점막에 붙고 폐로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코의 점막에 붙으면 그 다음부터 시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판매하시는 분들이 공기 중에 뿌려서 이렇게 해서 시향을 하게 한다는 건 그 다음 향 아예 못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뿌릴 때도 더 뿌리게 되죠.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고 특히 가족 중에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10년을 지금 찾아드린 겁니다. 건강적으로. 요즘에 그 노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구글에서 엄청나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즉 향수는 멀리서 뿌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니까 손목 아까 여기 그 맥박 부위에서 1cm만 위쪽에다가 뿌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비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비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땀샘에 들어가서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서 비빌 뿐 아니라 얼굴에서 뿌리고 비비시거나 그랬을 때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수를 뿌리고 비비게 되면 흔히 우리가 체육복 섞는 향, 땀 향하고 이렇게 해서 향이 변질되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롤링하는 겁니다. 자, 반짝거리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얇게 펴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향이 상당히 잘 나게 됩니다. 자, 얇게 펴발라서 표면적으로 더 넓힌 거예요. 그리고 땀샘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 뒤쪽에다 살짝 터치. 네, 여기 보면 반짝거리는 게 좋은 향수들은 예전에 향수라는 영화를 보면 돼지 기름에다가 향을 이렇게 해서 오래 보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좋은 향수들은 오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수를 이렇게 손 여기다 해서 이렇게 비비면 살짝 이 끈적거리는 이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일 성분이거든요. 이 오일 성분들 때문에 향의 유지력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급 향수들은 그런 오일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밝은 계열, 이 비바라 누아라는 향수인데 밝은 계열 향수리값들이 많이 가야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끝나는데 9시간까지 갈 수 있는 풀퍼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퍼퓸보다도 퍼퓸이 보통 7시간 정도 가는데 더 가는 풀퍼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요. 비비는 게 아니라 롤링을 해서 그 다음에 귀 뒤쪽으로 간접으로 하는 겁니다. 귀 뒤에다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켜가지고요. 아까의 그 오일 성분의 이 반짝거리는 걸 통해서 렌즈 효과 때문에 기미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태닝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부분 점 태닝하는 것처럼 돼서 레이저 수술 비용 50만 원을 절약하셨습니다. 네, 이 영상이 뭔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건강적으로 아까 가습기 살균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공기 중에 뿌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향수도 버려지고요. 향이 오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폐로 들어오고 코에 점막이 붙어서 향이 안 나면 더 뿌려서 주변 사람 민폐 일으키고 향수를 뿌리는 법 다시 한번 뿌리고 롤링하고 귀 뒤에 살짝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귀 뒤에 하는 겁니다. 렌즈 효과 때문에 원리를 알면 응용이 다양하게 갈 수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고 뭐 이렇게 어떤 썰들을 따라하다 보면 그게 좀 아쉬워서 이 영상을 사실은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향이 좀 많이 나야 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뿌리고 롤링한 다음에 머리카락에 간접 분살. 두피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거나 뿌리고 들어가거나 뿌리고 한 바퀴 돈다든지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옷 입기 전에 허리 주춤에 이렇게 스킨 쪽에다가 발라주면 향이 앞으로 뒤로 감싸서 머리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는 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향이 나면 어때? 얼굴을 보고 싶은 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파리의 생토노레스트리아트라고 샹젤리거리가 만난 루브르 박물관인데 그 생토노레, 샤넬, 에르메스 뭐 본사 명품 패션 전문 본사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 거기에 갔을 때 패셔니스타가 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향처럼 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칩 1, 2, 칩 1, 2, 3 이렇게만 하면 향을 한 번 뿌려서 3번, 4번 뿌렸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알코올이 옷을 녹일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는 오일 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일 성분들이 옷을 녹이고 이염을 시킵니다. 예, 오일 이제 기름 성분들이 이렇게 얼룩 같은 기름 얼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알코올을 통해서 발향이 되는 겁니다. 뭐 퍼퓸, 뚜알렛 보통 많이 하시는데 뚜알렛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의 함량이 93% 그리고 향료가 7% 그리고 이제 곱하기 2가 퍼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3% 정도의 향료와 87% 정도의 알코올. 근데 그 알코올들이 발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일이 녹여서 알코올로 발향돼서 우리가 머플러 같이 폴리 성분이 많은 쪽에다 뿌리면 어지러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데 뿌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칩 1, 2, 칩 1, 2, 3 이렇게만 하시면 정말 향수 한 병으로 보통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펌핑한다고 했을 때 일반 이런 큰 향수로 이제 한 달에 10ml 정도를 쓰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100ml짜리 하나를 샀을 때 10개월 정도는 써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뿌렸다고 했을 때. 네. 이상으로 향수를 뿌리는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고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 또 이제 어떤 또 강한 계열의 향들이 있거든요. 뚜알렛임에도 불구하고 막 13시간, 20시간까지 가는 향료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향수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꼭 뚜알렛이라고 해서 향이 오래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퍼퓸보다 2배, 3배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향수 뿌리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상으로 한국이 낳은 향수감별사 파리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